반갑습니다. 심리학당입니다. 행복하시죠? 네,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많이들 힘들다 그러세요. 행복하기 어렵다. 뭐 때문에? 돈 때문에. 뭐 투자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현상 유지도 어렵고 그다음에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다. 이럴 때 우리가 뭐 운이 없다, 재수가 없다, 뭐 부모 탓하고 나라 탓하고 이러면 뭐 잠깐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어떤 에너지 또 현명함은 얻을 수 없죠. 그래서 오늘은 어떤 우리가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근본적인 원인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그래요. 대한민국 사람들 다 열심히 삽니다.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 없어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. 근데 이 무엇을 선택을 잘못했을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. 이거는 사업이나 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. 원래 나쁜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. 원래 안 되는 사업인데 내가 목숨을 걸고 하루에 4시간씩만 자고 일을 해도 현상 유지는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무엇인가 선택할 때 우린 과연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직관과 통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직관 멋있죠. 우리가 하버드대에서도 계속 연구를 합니다. 과연 이 직관이 더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통계가 더 돈을 크게 벌게 하고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인가. 뭐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러프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직관은 자신이 경험한 노하우가 충분히 쌓인 영역에서 발휘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30년을 일했다. 그러면 그분들은 직관과 통찰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죠.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행 능력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. 그거는 당연히 체득돼 있으니까요.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30년간 자동차 엔지니어링을 하신 분이 파생 금융 상품을 한눈에 탁 보고 야 이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. 그러고선 전 재산을 다 올인하고 투자가로 변신했다. 그러면 이분이 성공할 확률이 있을까요? 없을 겁니다. 이것을 우리가 눈먼 열정이라고 그러죠. 그러면 이제 직관이 통하지 않는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우리는 통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 통계에 요즘 오류가 좀 많죠. 요즘 들어서 이 소음이 많습니다.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.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막 데이터가 쏟아집니다. 예전에 그렇게 귀했던 정보들이 너무너무 흔해요. 그럼 여기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찾아내는 능력들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 다시 통계와 이 직관을 이야기하자 보면 일단은 직관과 통계에서는 통계는 사실 안정적이기는 하나 사실은 이 이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로 이 통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장을 선도할 수 없어요. 그리고 큰 부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위험을 따르더라도 직관에 의존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직관을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겠죠.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. 자, 일단 이번에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인간의 뇌는 3TB 정도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대단하죠. 그런데 이 3TB 정도의 저장 용량도 하루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정보의 100만 분의 1도 안 된답니다.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요. 근데 그 정보들이 대부분 다 소음입니다. 그것이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나하고 관련이 없고 내가 실행할 수 없으면 소음인 것입니다. 아셨죠? 그러면 여기서 이 소음에서 내가 신호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그 신호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는 거죠. 그죠? 네.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. 우리는. 그래서 이 신호만 찾는다면 그 신호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뭐 아니면 어떤 정치인을 후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겠죠.
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좀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위험과 불확실성입니다. 그러니까 위험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. 가격을 매길 수 있어야지 위험인 거예요. 아, 내가 이걸 했을 때 얼마큼의 리스크가 생긴다. 그럼 그 리스크 감당할 수 있어. 그럼 위험이에요. 그런데 불확실성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.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인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는 불확실성은 무조건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.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예를 들어서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전혀 불확실해요.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. 앞으로 뭐가 될지도 모르겠어. 그러면 선택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사업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. 자, 그럼 일단 모든 것은 위험은 있다라고 보자고요.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어림짐작입니다. 어림짐작인데 어림짐작을 그냥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모한 눈먼 열정으로 어림짐작을 하면 이건 무슨 무당도 아니고 매번 도박판 됩니다. 그러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사이클을 타게 되죠. 맞으면 어쨌든 맞으면 확 올라가죠. 근데 그게 매번 그럴 수 없잖아요. 그러면 뚝 떨어집니다. 그 부자가 됐다가 가난뱅이가 됐다가 뭐 난리가 나는 거죠. 근데 이런 삶을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습관을 좀 들이자고요. 무엇인가 결정할 때 이 혼돈의 시대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어림짐작하는 습관, 그것이 이 베이지 정리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베이지 정리를 우리가 습관으로 잡으면 조금 더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와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베이지 정리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사고를.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. 세상을 확률적으로 보는 겁니다. 그리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.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이 기존의 예측을 계속 업데이트합니다. 매번. 이거는 실제로 빅데이터나 AI가 실제로 연산을 구현하는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내 삶에서 하나하나 결정할 일들이 있습니다. 그 결정 하나 잘못하면 인생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뭔가 결정할 때 이렇게 습관적으로, 이거는 그냥 논리학입니다. 수학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번 어림짐작으로 예측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분명히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옆에 표 있죠? 표에 보면 어때요? 남편이 바람필 확률을 X값으로 잡고 4%라고 잡았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어요. 차 안에 여자 속옷이 발견됐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큰 사건이 벌어졌죠? 그러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남편이 바람필 확률은 50%로 올라가게 됩니다. 당연하죠. 일반 값에서 좀 확률이 확 올라갔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.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. 뭐 그래서 바람은 안 핀 거야 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면 그 값을 집값으로 보고 5%라고 잡습니다. 그러면 옆에 계산식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 남편이 바람을 필 확률은 29%로 나옵니다. 네, 이렇게 나와요. 베이지 정리에서요. 자, 그러면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볼까요? 우리 뭐 직장인들 같은 분들도 남자분들 같으면은 이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받습니다. 그냥 여직원들한테 이렇게요. 젊은 남자 직원이든 나이가 있는 분들이든 받으세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잖아. 날 좋아서 준 건가?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의례상 준 건가? 그죠? 네. 그럼 우리 한번 그걸로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고요. 자, 일단은 좋아서 준 건지 안 좋아서 준 건지 모르니까 반반, 이유가 불충분해요. 그러면 이유 불충분의 원리에서 확률은 50대 50으로 보는 겁니다. 맞죠? 그런데 우리 이제 좀 찾아봐야죠. 찾아봤더니 뭐 여론기관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니까 발렌타인데이 때 좋아하는 사람한테 초콜릿을 주는 확률은 40%래요. 네. 그리고 또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의례상 주는 확률은 30%라고 합니다.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찾아냈어요.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자고요. 아까 100에서 반으로 나눴죠. 반반.
그러면 자, 50에서 40%는 20명이 됩니다. 그리고 50에서 30%는 15명이 되죠. 그죠? 그러면 35분의 20을 나누면 57%가 됩니다. 그러면 아까 그냥 예측했던 거 있잖아요. 그죠? 아, 뭐 좋아서 좋나? 안 좋아도 좋은 건가? 뭐 이렇게 반반으로 생각했던 확률에서 7%의 확률을 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들이 있죠. 뭐 이 커피를 마시자고 이야기를 한다든지, 아니면 뭐 영화를 보러 가자고 이야기를 한다든지, 뭐 이러면 이제 그것에 맞는 일단 조건부 확률들을 계속 대입시키면서 확률을 계속 변동시켜 보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은 무엇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. 너무너무 데이터가 많아요. 네, 정보의 홍수입니다. 정말 소음천지입니다.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신호를 찾아야만 내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나의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 힘, 그리고 어림짐작을 할 수 있는 힘, 이것을 꼭 기르셔야, 그래야 나의 행복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